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2% 하락하며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다시 약세로 전환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지난주 막판에 발표된 강한 고용지표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최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고용 건수도 시장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임금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임금이 강한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고용은 강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양대 목표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중 물가 안정에만 전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높이 올리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선 이번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기존 예측대로 0.5%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예측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0.25%포인트만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내년 1월 예측치가 빅스텝, 그러니까 0.5%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내년 초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빅스텝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예측치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빅스텝이 이루어진다면 최종 금리는 당초 예상이었던 5%보다 조금 높아진 5.25%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이렇게 매파적으로 바뀐 금리 예측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예측치의 변화 외에도 모멘텀적인 측면도 시장 조정의 이유입니다. S&P는 최근 여러 차례 추세선에서 거의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에서 완벽하게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S&P보다 더 약세입니다. 추세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체 시장 분위기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대부분 나스닥이 S&P보다 모멘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아직 추세적으로 강세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약세장 환경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할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원래는 연말부터 랠리가 펼쳐지면서 S&P가 추세선을 뚫고 강세 전환할 것을 기대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1월 빅스텝 가능성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을 좀 보자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얼마 전 있었던 차이나 리스크 소식 이후 확연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총 1위 기업답게 테크 기업 중에 가장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초 고점 대비 2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S&P의 19% 하락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S&P에는 성장주 외에 가치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애플 주가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0% 하락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애플의 단단함이 더욱 빛나는 모습이죠. 3위인 구글도 고점 대비 36% 하락, 4위인 아마존은 무려 53% 하락 중입니다. 그럼 애플만이 이렇게 주가가 견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주가 배수 24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7에 비해서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플은 빅테크 중에서 가장 낮은 연평균 성장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자사주 매입의 평균 추세까지 고려한 EPS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PER을 성장률로 나눈 PG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10년 장기 PER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애플은 기존의 10년 평균 PER보다 훨씬 높은 PER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애플의 가격 강세는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좋아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으로만 계산해 보면 현재의 주가는 오히려 다소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약 한 달 반 전쯤에 했던 라방에서 애플의 주가는 저의 단순 계산으로는 미래가치의 현재 환산 가격을 오히려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애플에게
역프리미엄이 아닌 오히려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프리미엄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 안정성입니다. 애플의 매출의 80% 정도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를 통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대부분 일정 기간마다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평균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은 신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시 애플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드웨어를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의 생태계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경기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마다 마치 필수품처럼 구매하는 하드웨어가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닌 코카콜라나 P&G 같은 필수제 기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이 높게 쳐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필수제 기업이라면 주가 배수가 훨씬 낮아져야 정상이겠지만 애플은 동시에 테크 기업이자 성장 기업의 면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의 이유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오랜 기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며 기복이 적은 꾸준한 수입과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실적을 내어줄 것이라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장 1위 기업이라는 믿음도 신뢰를 갖게 해줍니다. 만약 스포츠라면 1위와 2위가 맞붙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1위에 베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호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호황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돈을 걸죠. 그래도 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극심한 약세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약세장에서 사람들의 투심은 최악이 되죠. 따라서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역시나 1위 기업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이유로 애플이 약세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독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애플이 약세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시황이 강세로 바뀌었을 때 현재 주가가 안 좋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높은 성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애플의 저는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더 강력한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을 통해 시장이 알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큰 이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인데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원칙을 고수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두 번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잦은 감정의 동요와 자기 절제 실패는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해악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이론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죠. 다이어트로 치면 첫 번째가 식단을 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능력만 있다면 첫 번째는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으로 이미 어떤 것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상식 수준에서만 먹어도 다이어트는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못해서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좋은 기업에 대한 복잡한 계산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굳이 내가 계산 안 해도 웬만한 기업 분석은 차고 넘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가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능력인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원칙을 고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무엇으로 길러질까요? 이 능력은 결코 책을 통해 배울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자기 반성 그리고 깊이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은 오히려 이 능력을 기르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당장에 얻고 잃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의 그릇을
키우기에 최고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의 투자 환경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성과도 더 높은데 심지어 행복도까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굳이 정답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기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